지금 라이브 안 틀어져 있어요? 틀어놨어?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멘트 안 들으세요? 레슨. 진짜 안 가요. 네. 진짜 보내는 네, 저희 전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인데, 오늘 주제가 이제 여기에요. 뒤돌려치기 기준 잡기, 그다음 당구의 패턴 당구. 제목은 그렇게 정했는데, 우선 기준 잡기가 뭐가 있냐면, 뒤돌려치기 하면은 우선은 헷갈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궁금한 점은 굉장히 많고. 근데 어느 책이든 보면, 시스템이 있는 책들을 보면 뒤돌려치기라는 부분에 대해서만큼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만큼 어려운 공을 광범위해 하고 굉장히 까다로운 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 뒤돌려치기에서 기준 잡기란 뒤돌려치기를 했을 때 1, 2, 3 쿠션, 4쿠션이 코너 오는 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이 공을 가장 편안하게 썼을 때 코너 쪽으로 보낼 수 있겠다 그러면은 코너로 오는 기준만 무조건 다르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인 뒤돌려치기 기준 잡기 그리고 당구의 패턴 당구라는 게 이 뒤에 있을 패턴의 방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려치기가 코너로 오는 기준점 하나만 생기면 두 개의 변화, 일정한 두 개의 변화, 또는 일정한 방전 변화, 또는 일정한 힘의 변화로 어떤 일정한 간격으로 후보의 움직임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지점. 그걸 가지고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5&1/2 시스템 배우시잖아요. 5&1/2 시스템 배우실 때 숫자를 다 배우게 되면 어지럽잖아요. 다들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50 빼기고 얘는 10대니까 27에 와야 되니까 뭐 5 빼기고 무슨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자, 50 빼기 30은 20이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으시고 가장 많이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그거 하나의 기준으로 50 빼기 30은 20 간다. 기준이 잡혔죠? 거기서 한 포인트 올리면 한 포인트 길어지고, 한 포인트 내리면 한 포인트 짧아지고, 일정한 어떤 패턴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참 대단하기도 하지만, 다 펼쳐놓고 보니까 일정한 패턴만 알고 그걸 숫자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의 패턴, 나만의 공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일정한 패턴을 딱 인식을 하고 숫자화하면 좋지만, 꼭 마지막에 숫자화를 안 해도 나의 어떤 일정한 변화가 일정한 값으로 떨어지더라 하는 것만 알고 계십니다. 나만 알고 있으니까 이거 안 가르치면 이해해야 되니까 은선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노란 공이 수구가 되고, 일접구, 빨간 공을 일접구로 해서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코너에 보내는 거예요. 쉽죠? 무지하게 쉽죠? 근데 반대로 게임 중에 이런 뒤돌려치기가 나왔어요. 얘가 얘를 원쿠션으로 짧게 뒤돌려치기 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근데 자, 지금 당장 이것만 봐서는 어렵죠? 근데 이거랑 똑같은 느낌을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요 배치에서 상단 스킵에 1접구 절반 두께를 편안하게, 그러면 코너로 오는 뒤돌려치기가 됐죠. 여기서 두께의 변화, 단점의 변화, 힘의 변화가 있는데, 여기서는 단점을 변화시킬게요. 제가 지금 상단 투팁을 줬어요. 상단 투팁의 상단을 빼는 거예요. 중단 투팁.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빼는 거예요. 하단 투팁. 장점을, 위에 있는 장점을
그대로 수직으로 밑으로 하나 내리고 또 하나 내리고. 그래서 이제 테이블 상황에 따라서 단점을 내릴수록 한 칸씩 짧아지는 테이블이 있고 뭐 한 칸 반씩 짧아지는 테이블이 있고, 이거는 본인이 연습하는 테이블에서 그 간격을 맞추시면 돼요. 여기 테이블은 한 칸 반씩 잡았습니다. 상단 투팁의 절반을 치면 코너로 왔죠. 한 칸 반이 짧아야 되잖아요. 상단 투팁을 상단을 빼는 거예요. 중 투팁만 가지고 쳐주시는 거예요. 보기에도 그냥 간단해 보이죠, 그죠? 이번엔 코너에 있는 이적구가 한 칸 반, 세 칸이 짧아져 있어요.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거. 장점은 상단 투팁에서 상단 뺀 중투팁, 여기서 한 번 더 뺀 하단 투팁으로 가십니다. 대신 하단이기 때문에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로크 약간 빠르게만 가주시면 돼요. 자, 상단 투팁, 중 투팁, 하단 투팁 그대로. 좀 밀려주세요. 고운 지적.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느낌이 확 다른 거 알겠죠? 처음에 제가 딱 질문을 드렸을 때는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인데 막상 설명이 지나고 나서 쉬운 걸 보니까 쉽게 풀이가 됩니다. 제가 추구하는 게 이제 앞으로도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내가 이 공을 편안하게 쳐서 도착 지점을 알면 거기서 얼마큼 짧고 얼마큼 길게 하는 거는 무게를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강점을 더 주거나 빼거나, 아니면 올리거나 내리거나, 또는 많이 쓰진 않지만 힘의 세기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술연침이 모든 공도 마찬가지지만 기준 잡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선배분이 월드컵 경기에서 흔히 얘기한 멘붕 상태가 됐어요. 멘붕 상태. 근데 그 형님하고 친한 롬단 형님께서 제가 아는 형님한테 하프라는 사인만 준 거예요. 하프. 그게 뭐냐면 반만 쳐라. 회전도 반만 써라. 왜냐면 우리가 당구 틀대를 자꾸 배우는 게 뭐예요? 정확히 절반 치기 4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낌은 내가 아무리 멘붕이어도 잊어버릴 수 없는 느낌이고, 그래서 절반 두께와 회전 반만 쓰는 것만 감을 찾은 다음에 거기서 이 느낌이 기냐 짧냐, 거기서 이제 만들어내는 예. 그래서 기준 잡기의 첫 번째는 내가 돌려치기를 쳐서 코너로 오는 게 편하다. 무조건 코너로 오는 기준만 잡고,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이런 배치에서는 자, 노란 공으로 일적구를 줘서 코너 보내기 자체가 어렵잖아요. 자, 이때는 반만 쓰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두께 절반, 회전도 절반. 이게 어디로 올지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대략적으로 이만큼도 하는 어느 정도 길게 온다는 걸 아시잖아요. 여기서 시작이 돼요. 이 공을 절반의 회전으로 절반을 치게 되면 길게 왔어요. 그죠? 근데 게임 중에 공이 이렇게 허공이 있다, 이렇게. 까다롭죠. 얘를 쳐서 얘를 직접 맞춘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얘를 맞출 생각은 버리시고 얘를 절반에 적당한 회전을 쳤을 때 오는 지점으로 익히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대략적으로 테이블에 따라서 자기 속도를 한 개, 또는 이 포인트로 한 포인트. 그걸 보통 하나로 잡고 있는데, 얘가 그만 하나가 짧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적당한 회전으로 절반을 쳤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 중팁을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단 팁으로 내려주시고, 만약에 상단 팁을 썼다, 중단 팁을 주면서 타격만 해주시면 돼요. 두 가지로 칠게요. 넘치는 거부터 편안한 격을 쳤더니 딱 그만큼 넘쳤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내려주시면 원래 쓰는 강점은 하나만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냥 타격만 하세요.
패턴과 힘의 그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어냈어요. 제가 이걸 지금 맞추려고 쓴 게 아니거든요. 나는 여기 치려는 느낌을 가지고 여기 치려는 확실한 느낌을 기대서 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패턴 연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릴 건데,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패턴 중에서 뭐가 있냐면, 강점이라는 거를 확 바꿔주면서 난공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뒤돌려치기는 우선 배제하고, 예를 들어 이 공에서 리버스를 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리버스를 3개로 나눠드릴게요. 후보가 근접수를 쳐서 코너로 오는 리버스, 중간으로 와야 되는 리버스, 반대로 또 코너로 와야 되는 그 더블성의 어떤 리버스, 이 세 가지를 아까랑 같은 단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 투팁을 치면은 들어와서 코너로 왔죠. 왼쪽 상단 투팁이잖아요. 그거를 오른쪽 그대로 반대 12시, 6시를 중심으로 반대 회전을 반대 회전. 자, 절반이라는 두께에서 왼쪽 상단 투팁을 주게 되면은 뒤돌려치기로 코너 왔죠. 그 단점을 그대로 반대로 씁니다. 그리고 두께는 똑같이 씁니다. 쉽게 가는 거예요, 쉽게. 자. 게임 중에 이런 공이 왔어요. 네, 굳이 단점의 변화를 설명드리자면, 자, 얘가 얘로 쳐서 리버스를 칠 거예요. 어떻게 쳐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거를 만약에 어떤 난공을 만났는데 이런 식의 어떤 리버스를 치는 난공을 만났어요. 나 끝나고 연습을 해야 돼요. 아직 감을 못 찾았어. 집에서 전화. 가정이 깨집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얘를 맞출 수 있는 이론만 파악해서 딱 외우고 그냥 집에 가시면 돼요. 자, 아까 제가 이쪽 뒤돌려치기 설명할 때 상단 투팁, 중단 투팁, 하단 투팁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단 투팁을 반대로만 써주시면, 두께는 똑같이 절반 가져가시고 하단 투팁을 반대로 써서, 그래서 리버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을 굳이 쥐어짜지 않아도 근처로 쉽게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강점에 의한 패턴, 그리고 두께에 의한 패턴은 간단해요. 자, 이 공을 상단 투팁으로 쳐서 코너에 왔잖아요. 근데 더 길게 쳐야 돼요. 그럼 이때는 내가 줄 수 있는 회전이 더 있는지 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더 좀 회전이 없을 때 두께를 빼주시면 돼요. 이건 간단해요. 회전을 빼는 거에서는 뭐 타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 공 코너 오는 거에서 무조건 길어야 된다. 그러면 거의 다 두께만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설명했던 것처럼 절반에 절반 회전을 쓰게 되면 두 공도 길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길어야 돼요. 회전을 더 쓰시던지 아니면 두께를 더 얇게 가주시면 돼요. 정 안 되면 나중에 뭐 상단으로 이렇게 크게 띄워치기를 하셔야 돼요. 길게 치는 거는 쉬워요. 이럴 건 두께를 더 얇게, 아니면 회전을 더 많이.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은 강점의 변화로 위한 패턴은 이해하셨고 두께를 이해하셨잖아요. 이제 자주 쓰지는 않지만 힘의 변화로도 쓸 수 있는 게, 이 일적구가 쿠션에 가까워요. 원 쿠션. 그렇기 때문에 일적구를 맞자마자
쿠션의 변화가 좀 예민하게 일어나게 있습니다. 이때는 특히 얇은 두께, 특히 일정도 얇은 두께에서 힘 조절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만약에 스트로크가 너무 짧으면 쭉 늘어도 되고, 너무 깊이 들어가거나 공이 세면 반발에 의해서 불리지 못하고 확 짧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이제 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 두 개의 공을 그대로 둘 거고, 이 이적구만 여기서 이쪽으로 바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적당한 두께를 치게 되면 빨간 공이 손으로 따라가서 돌아오는데 손으로 만나죠. 그래서 얘를 최대한 얇게 쳐서 빼주자. 만약에 여기서 힘이 더 빠졌더라면 더 길게 나갈게요. 그죠? 네, 레슨을 하다 보니까 박수를 받잖아요. 기분이 생기잖아요. 이번에 성공하는 식이에요. 자, 똑같은 1, 2적도 똑같은 매치인데, 이 적도가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얇게 쳐도 직접 치기가 어렵잖아요. 이거는 롱쿠션, 투스리쿠션을 코너 쪽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렇다고 얘를 또 얇게 치지 않고 두껍게 쳐요. 그러면 또 가서 만나죠. 똑같이 얇게 여기로 오는 두께를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큐만 더 집어넣어서 원쿠션에서 반발을 이용하는 거예요. 똑같은 회전과 똑같은 두께의 힘만 바꿔서 길게 보낼 수 있고 짧게 보낼 딱 보시다시피 이거는 많이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쓰는 게 많이 없고. 자, 아까 역회전 패턴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아까처럼 리버스인데, 타구를 아예 못 치신다. 먼저 다 치시죠. 흰 공이 수구예요. 흰 공이 수구고, 흰 공으로 노란 공을 쳐서 저 공을 맞추면 대회전도 뭔가 건드리고, 얇게 치면 안 나오고, 결국 리버스를 친단 말이에요. 리버스를 치는데 두껍게 칠 수가 없어요. 히스니까. 그래서 결국 얇게 가요. 얇게 가는 여기에 변화를 아예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변화를 찾지 마요. 뭐냐면 이 공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내가 흰 공으로 사구를 치는 거예요. 원쿠션으로. 왼쪽 회전을 많이 왼쪽 맥시멈 회전을 주고 노란 거 오른쪽을 톡 쳐요. 톡 쳤을 때 원쿠션 직접 맞출 수 있어요. 그때 두께만 찾아내세요. 그때 여기서 왼쪽 맥시멈 원쿠션으로 치려고 보니까 대략 4분의 1, 5분의 1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두께가. 그러면은 그 두께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 두께를 그대로 쓰고 4분의 1에서 5분의 1이라는 두께를 그대로 쓰고 회전만 반대로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두께에다 대고 약간 강하게 다른 느낌에서 기대어 오는 거예요. 순정 공이랑 똑같은 공이에요. 이것도 리버스로 치고 싶어요. 근데 아까처럼 회전만 반대로 치게 되면 코너로 가잖아요. 이번에 크게 돌아야 돼. 그럼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단점. 그렇죠. 4분의 1에서 5분의 1 두께를 쓰고 단점을 하나만 내려주세요. 그리고 똑같은 스피드로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나가는 거예요. 다시 칠하고요? 네. 맞을 때까지?
사실상 근처로만 가도 성공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건 뭐가 있냐면 뒤돌려치기를 하게 되면 코너를 원쿠션, 투쿠션이 코너를 끼는 경우가 많아요. 코너를 끼고 도는 경우가 많은데 코너 값에 대해서 다들 많이 모르세요. 코너 값에 대해서. 내가 행공으로 코너를 쳐요. 투팁일 때, 쓰리팁일 때, 맥시멈일 때 어디 오는지 아시는 분들 아시죠? 여기 부동자분은 아십니다. 아시죠? 형님. 다 모르시죠? 아, 몰라요. 자, 뭐가 있냐면 우선 이감부터 알려드릴게요. 완포인트에서 코너를 쳐서 내공이 제자리로 오게 하고 있다. 완포인트. 자, 두 번째 포인트에서 코너를 쳐서 다시 제자리로 오게 하고 있다. 세 번째는 그렇죠. 이건 모르면 안 돼. 자, 이게 패턴인 거예요. 아직. 자, 만약에 네 번째에서는 포티. 그렇죠. 아시겠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네 번째니까 네 번째에서 맥시멈으로 치게 되면 제자리로 와요. 자, 두 번째 칸에서 코너를 쳐서 제자리로 오는 게 팁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맥시멈으로 치면 팁이 저하지 않다. 맥시멈이라는 자리는 여기죠. 근데 투수는 두 번째 칸에 서 있고, 근데 회전은 맥시멈으로 있거든요. 그럼 이 거리의 2분의 1이 이게 맥시멈 2분의 1. 맥시멈이 오는 제자리 자리, 투구가 있는 자리. 여기서 코너를 맥시멈으로 치게 되면 그 사이 정확히 2분의 1로 떨어져요. 근데 테이블 길고 꺾어지는 그 양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뒤돌려치기가 두 번째 출발. 그리고 원쿠션, 두 번째 제자리 놓으면 됩니다. 끝만. 자, 이때 뒤돌려치기가 그리고 왜 어려우냐면 또 한 가지 이유가 회전 주는 것하고 기계하고 서로 반대잖아요. 이게 비껴맞아요. 그러니까 공은 이쪽으로 도는데 왼쪽 두께가 맞으니까 마찰이 되는 순간 수구가 그래 있더라고요. 그 순간 수구의 회전 양이 많아지거든요. 반대로 이제 앞돌려치기나 옆돌리기 같은 일명 탁구공하고입니다. 그런 것들은 회전 주는 방향과 두께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이 도는 회전이 공을 차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스피드가 빨라져요. 그래서 회전이 줄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분명히 완티비도 무슨 기분을 줬는데 앞돌리기나 옆돌리기에 회전이 안 먹는 경우가 그런 경우. 그래서 뒤돌려치기를 할 때에도 내가 정확한 그런 스틱으로 변했다 그러면 절대 스틱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샷 깊이는 절대 오버하지 마세요. 그냥 스틱만 그대로 안하게 쳐주시면 돼요. 샷이 들어가거나 비틀리면 회전이 꽂히지 않나 스틱 맥시멈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출발은 세 번째예요. 그러면 다시 세 번째로 오면 되니까 3팀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외인 경우가 뭐냐면 두께가 절반 이하의 얇은 두께에서는 이 3팀이라는 회전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근데 더 공을 두껍게 가져갈 때나 또는 이런 배치에서는 막 휘어져서 들어가요. 그러면 값이 없어요. 그거는 알고 그만큼 감안해서 치셔야 돼요. 그래서 3팀으로 얘를 정확히 코너를 놓게 되면 지금 이 위치에서는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3팀 출발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넘치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3팀으로 치긴 치되 내가 밀려가는 값이 있기 때문에
코너에 넣지 마시고 조금 넉넉히 던져주세요. 지금 설명드린 거는 수구 출발이 1, 2, 3, 4, 이 네 번째 포인트 안 쓰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티 치면 제자리, 포티 치면 제자리, 쓰리티 치면 제자리, 맥시멈 포티를 치면 제자리. 그리고 이 수구 출발 안쪽에서 맥시멈을 치게 되면 맥시멈 제자리로부터 반응 온다. 두 번째 값은 여기에요. 이 네 번째를 넘기는 수구 위치인 거예요. 이 안에. 자, 정확히 1, 2, 3, 4, 5, 6, 7, 8, 여덟 번째 포인트에서 맥시멈으로 0을 써요. 어디 떨어져? 이거는 3대 1. 자, 맥시멈 제자리 지점,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칸 떨어진 지점에서 맥시멈을 찾잖아요. 그럼 맥시멈 자리로 3대 1. 이것도 테이블이 꺾이는 양에 따라서 크진 않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맥시멈 정확히 4분의 1거든. 만약에 북한에서 치면 한 칸만 넘지. 북한에서 맥시멈을 치게 되면 이 거리에 4분의 1이죠. 지금 설명해드린 게 뒤돌려치기가 과연 내가 이걸 쳤을 때 나오냐 안 나오냐 그 값을 뽑아낼 수 있는 한계치입니다. 내가 노란공으로 흰공을 얇게 쳐서 코너에 넣어서 얘를 뒤돌려치기를 치려고 해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큐선을 넣는 거예요. 큐선을 넣을 때 이 여덟 번째 포인트가 너무 출발돼요. 그러면은 맥시멈 제자리 지점부터 4분의 1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오고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공을 편안하게 코너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뽑아내죠. 이해되셨죠? 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맥시멈이라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5.5는 다 아시죠? 거의 다 아시죠? 그래서 자, 50에서 30을 치면 20을 가잖아요. 50에서 30을 칠 때 일반적으로 2.5팀이나 3팀을 주잖아요. 맥시멈을 주면 20을 길어지죠. 얼마큼? 50. 보통은 요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5가 더 기어진다고. 만약에 제가 40에서 30을 쳐요. 40에서 30을 3팀으로 편안하게 치면 10이라는 지점으로 가죠. 그럼 거기서 3팀이 아니라 맥시멈 회전을 쓰게 되면 5만큼을 딱 떨어져요. 떨어진 지점부터 정확히 5가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는 5가 넘치는데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여기를 넘어서면 10이 넘친다. 들어보신 분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5가 넘치고 여기는 10이 넘쳐요? 말도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 50 밑에 30까지 있잖아요. 여기서는 다 5가 넘쳐요. 거의 쳐보면은 뭐 4나 5나 그게 그거라고 다 5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수구 출발만큼 넘쳐요. 맥시멈이다. 만약에 내가 60에서 30을 쳐요. 그럼 30에 가죠. 3팀으로 치면. 근데 60에서 30을 맥시멈으로 치게 되면 출발이 60이니까 6이 넘친다는 거예요. 70에서 40을 치면 3팀이면 30에 가죠. 맥시멈으로 쳐요. 그러면 70 출발이기 때문에 7이 넘쳐요. 그 수구 출발만큼 넘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어떤 빠른 맥시멈 회전으로 쫙 뽑아낼 때 과연 내가 계산한 거가 얼만큼 넘치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 쓰긴 하는데 이런 빅각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만들어진 그냥 설명이니까 이해만 하세요. 자, 70에서 30을 써요. 70에서 30을. 그러면 40에 올 거예요. 근데 얘의 값이 47에 있는 거예요. 47.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나와요. 47로 계산하려니까 벌써 포인트를 벗어나서 계산이 어려워요. 근데 계산은 근데 라인이 70에 30 라인이 딱 걸려있어요. 70에 30 라인이면 40인데 도착 지점은 47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70에 30을 치다는 거예요. 70 출발이니까 7이 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70에서 30을 스리팅을 붙여요. 당연히 40이니까 짧겠구나. 그런데 70에서 30을 맥시멈이 되는 이런 값을 아시면 돼요. 근데 그 값이 여기는 오고 여기 넘어서 10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후보 출발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뒤돌려치기, 기준잡기 아주 정리를 해드릴게요. 뒤돌려치기, 기준잡기는 딱 두 가지만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만난 이 공이 평범하게 쳤을 때 코너 쪽으로 온다. 그러면 코너 오는 것만 연습하고 이렇게 허공에 있어서 외길 있잖아요. 외길 연습하지 마시고 얘를 코너에 놓고 코너 맞추는 연습만 하세요. 그러면 근처에 있는 것들은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 장점의 변화, 두께의 변화, 힘의 변화만 나중에 내가 익히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범하게 쳤을 때 코너를 오지 않고 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 값을 느끼시고 거기서 얼마큼 뭐 대충 한 뼘 또는 2포인트로 한 그렇게 해서 느낌을 편하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공이 어려워서 내가 고민하고 막 파이브맨 학습 시스템, 무슨 시스템 다 더해서 이 부분 나한테 어려운 건 쉽게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주로 자주 써먹는 패턴, 장점을 완전히 반대로 바꿔주면서 어떤 난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뒤돌려치기는 코너를 많이 빼겠으니까 코너를 뺐을 때 변화 값들이 하시고 이제 만약에 모르시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이 노트가 있어요. 노트를 이제 그냥 여기다 공개를 하려고 해요. 공개를 할 거니까 언제든지 보시고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오늘 레슨은 일단 시면